안녕하세요. 일하지 않아도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수익형 네이버 카페 운영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박수연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창고형 매장을 운영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사업이 잘 돼서 꽤나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투자했던 투자금 4억 원을 몽땅 다 날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네이버 카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운영자로 재기를 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겪었던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돈 되는 1인 창업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지금은 소상공인 컨설턴트와 SNS 마케팅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떤 거세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맡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열어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으로 아침을 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SNS 플랫폼을 들어가 보게 되죠. 네이버 블로그도 들어가게 되고 카페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인스타 피드에 올라온 새 글들을 보고요. 카카오톡을 열어서 수많은 오픈 채팅방에서 밤사이 올라온 새로운 정보들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플랫폼에서 어떤 정보를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내가 들을 만한 강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플랫폼 속에서 정보를 찾고 소비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상이지만 거기에서 정보가 오고 가는 데는 돈이 오고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돈을, 그 정보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모두 소비 활동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속에서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소비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정보를 돈을 주고 사는 거는 그 이면에 생산자는 돈을 받고 그것을 파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도 컨텐츠 생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런 의식 없이 소비자로서 수많은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소비하고 살아가신다면 이 강의를 듣고 콘텐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포지셔닝을 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수익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수익형 네이버 카페 운영하기.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참 관심이 가는 거 아닐까요?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몰랐던 건데 나 맨날 카페에 들어가서 그냥 글만 보고 댓글만 달았는데 이게 돈이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카페에 몇 개나 가입되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백 개의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카페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 카페가 돈이 되는 걸 몰랐는데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카페를 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운영한다면 어떤 카페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 나는 무엇을 하는 게 나한테 더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카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창고에 한 3억 정도의 재고를 쌓아놓고서는 사업을 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매출이 좋아서 직원도 있었고 했는데, 이 창고형 매장 온라인 쇼핑몰 이거는 장사가 잘 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이제 재고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있어야 하고요. 많이 팔리는 만큼 또 다른 이면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게, 카페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게 예전에 제 로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음악 들으면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현실을 보게 되면은 높은 임대료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재료비도 버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앞서서 제가 4억을 투자금을 날렸다고 그랬었잖아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과 디저트 카페를 하면서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매장을 방문했던 고객이 그 지역 맘카페나 카페에 후기 글을 써주면 그날은 매장 방문 고객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문의 전화도 많고 매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걸 알게 됐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 맘카페에 들어갔는데요. 입점을 했는데 근데 그냥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홍보하려면 매달 그 당시 제가 10만 원의 입점비를 냈었거든요. 이렇게 입점비를 내고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매달 돈을 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월세잖아요. 월세. 여러분들 월세를 내는 건데 이 월세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렇게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되지 말고 나도 이런 건물주가 되어보자. 나도 이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나의 카페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 협력업체들한테 매달 돈을 받는 건물주가 되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주는 온라인 건물주죠.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게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서울, 대전, 울산, 부산까지 잘한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다 찾아가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 마케팅에 대한 강의는 되게 고가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고가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강의 듣고 그대로 시킨 대로 따라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또 벽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3개의 카페 컨셉을 계속 바꾸게 되었어요. 컨셉을 바꾸다 보니까 카페 회원수도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작업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제대로 된 컨셉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을 잘 맞는 거를 카페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순식간에 카페가 1년 만에 회원수가 3,000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3,000명 정도의 회원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와요. 나도 여기 이 카페에 입점해서 홍보를 하고 싶다.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제가 그 카페에다가 돈을 내고서는 제가 했던 그 온라인 쇼핑몰과 디저트 카페를 홍보했다면 이제는 제가 온라인 건물주 네이버 카페 운영자가 되고 지역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월세를 내면서 매달 그 입점비, 제휴비를 내면서 이제 홍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그 맘카페에서는 지금 한 60여 개의 그 협력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잘 될 때는 1,000만 원까지 이제 그 매달 수익이 들어오고요. 그 두 번째로는 교육 카페를 개설을 했어요. 교육 카페를 개설한 지는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수익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제휴업체 5개, 이제 한 업체당 20만 원씩 받아서 제휴업체 5개를 받고 이제 거의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카페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제 1인 창업을 한 거죠. 그래서 1인 창업 카페에서는 회원수가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문의를 해서 그 강의를 듣고 싶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카페는요, 이렇게 3개고요.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아직은 수익이 안 나지만 회원수도 별로 없지만 키우고 있는 카페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원들도 많이 오고 활성화되어서 거기에서도 수익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나의 경험과 지식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 두 번째 디저트 카페를 실패했을 때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실패했다는 것이 창피했고요.
그리고 투자금을 다 날렸다는 것이 실패를 해서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카페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금을 조금 약간 대출 이런 거를 받았었거든요. 그거를 빨리 다른 사람들 모르게 얼른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잘 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의 노하우, 실패했던 그런 경험도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실패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성공보다는 실패의 그 경험이 더 값지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자라고 마음을 먹고 책도 출간하고 강의도 하게 된 거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매달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네이버 카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도 아, 카페가 그렇단 말이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아,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이래서 저래서 안 될 거야, 여러 가지 핑계, 걱정 아닌 핑계, 아무튼 그런 걸로 되면서 도전을 못하고 계세요. 나이가 많다, 컴퓨터를 잘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그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죠. 나는 안 될 거야, 너니까 하는 거야. 근데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게 네이버 카페예요. 제 수강생 중에 해외에 사시는 50대 여성분이 있으셨어요. 한국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이런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다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카페를.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본인한테 잘 맞는 카페 컨셉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활성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카페를 하면서 한 달 만에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거의 이렇게 못하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3달 만에 회원수 1,800명일 때 협력업체가 입점이 돼서 수익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대 미혼 여성이에요. 이분은 회사에 다니기가 싫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네이버 카페가 이제 잘만 운영을 하면은 매달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서는 카페를 시작하게 된 경우예요. 조금 약간 소심해서 그 카페 키우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5달 만에 회원수가 800명이 되었거든요. 이 정도면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하는데, 회원수가 800명이더라도 이분은 교육 카페를 하고 있는데 지역 학원에서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나 네 카페에, 그 카페에 입점해서 내 학원을 홍보하고 싶다. 그래서 5달 만에 회원수가 800명이 되었고 수익하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카페 운영자 되기에 도전하신 분이 있으세요. 제 딸 친구 엄마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카페 운영자에 도전을 하신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40대시고요.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카페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운영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교육 카페에서 스텝으로 활동을 했어요. 매일 정보글을 올려주고 질문을 하는 회원들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교육 정보 댓글을 달아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교육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좀 아는 엄마, 뭔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엄마로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요. 우리 애 고등학교 이번에 입학하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기는 이제 지식이 부족하다고 컨설팅은 안 해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런 상담만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도 나중에는 그런 전문 컨설턴트로 성장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카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전문가로 포지셔닝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다른 사업에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역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고 뭔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은, 그런 지역 카페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업은 이렇게 수익 창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수많은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블로그도 네이버 아이디만 가입하면 누구나 하나씩 생기죠. 그리고 이제 카페에도 여러 개 가입이 되어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카카오톡에서도 당연히 활동을 하실
하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수많은 플랫폼이 있는데 왜 네이버 카페인가? 그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비해서 네이버 카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는 계속 제가 글을 써야 되죠. 인스타그램도 제가 계속 하루에 1개나 3개 정도 예쁘게 사진 찍어서 피드에 올려야 되는 거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운영자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광고성 스팸 글이 올라오면 그걸 가리기 처리해야 되고, 사람들 내보내기 처리해야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도 올려줘야 되고, 그 안에서 운영자가 관리를 해줘야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운영자가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거든요. 네이버 카페는 나중에 활성화됐을 때 운영자, 내가 키우는, 내가 이렇게 가서 거기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일이 최소화가 돼요. 그냥 회원들이 글을 써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회원들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굴러가는 그런 플랫폼이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를 그러면 만들긴 만들었어요. 이 강의를 듣고 카페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수익이 된다고 하니까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다고 바로 활성화가 되고 수익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활성화의 조건에는 이제 회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카페에 게시글과 댓글이 있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분위기를 초반에는 운영자가 잡아줘야 돼요. 사람들이 카페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단번에 막 게시글 쓰고 댓글 쓰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카페 회원수가 1000명이 정도 됐다면 그 카페는 한 10명 정도의 회원들이 게시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운영자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많은 댓글을 달고 이렇게 그 회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제가 해보니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런 것보다 카페는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 많이 힘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만 이게 활성화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운영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멀리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랫폼을 키운다면은 이제 카페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요. 카페 수익 창출의 형태는 또 이제 그 컨셉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맘카페, 뭐 지역 부동산 카페 이런 데 한번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 카페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세요. 아마 대부분 게시판을 임대를 하거나 배너를 카페 대문에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딱 보이는 카페 대문에 배너를 걸어줘서 그런 배너 광고 수익을 하거나, 그리고 큰 교육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홍보 메일이나 쪽지 이런 거를 보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자동차 카페 같은 데서는 이제 공동구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맘카페에서도 공동구매를 하고요. 먹거리나 이런 거를 공동으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저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판매가 운영자가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운영자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플리마켓 같은 것도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카페 컨셉에 따라서 강의를 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그 수익 창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 형태는 커뮤니티형 카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카페예요. 지역 맘카페, 그리고 지역의 부동산 정보 카페,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은 그런 자영업자들 카페에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이런 커뮤니티형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기업형 카페가 있어요. 저같이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카페를 만들고 나의 강의를 필요하는 분들을 카페로 모아드리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유료 무료 회원들을 가입을 시키고 회비를 받고 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형 카페가 있습니다. 플랫폼형 카페는 이제 거기에 많은 업체들이 입점이 돼가지고 물건 파는 카페가 플랫폼형 카페가 많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가형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회원들을 유료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유료 회원이 있는
반면에 또 평생회원이 있습니다. 평생회원은 더 많은 금액, 뭐 몇백만 원에서 이제 몇천만 원까지 하는 그런 카페도 있거든요. 그런 평생 회비를 내고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강의 프로그램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유료 회원이면은 그 강의마다 돈을 내고 듣고요. 평생 회원이면은 그 카페에 있는 모든 강의를 평생 동안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페 운영자 같은 경우는요, 이런 그 회비를 통해서도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합니다. 그 강의별로 금액을 책정을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챌린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의만 듣고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이제 몇 달 과정 동안 매일매일 하는 걸로 챌린지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챌린지 참여비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제휴 마케팅이라고 이제 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강사들하고 비슷하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강사들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분이 강의를 하게 되면 그분 강의비의 얼마를 이렇게 쉐어하는 그런 수익도 창출하게 됩니다. 이제 플랫폼형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입점 수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농산물을 사고 파는 그런 카페도 있고 수산물을 사고 파는 카페도 있거든요. 수많은 농산물 판매자들 그리고 그 수산물 판매자들이 매달 얼마씩 입점비를 내고서는 이제 수익 내고서는 거기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홍보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관련된 거죠. 그런 이제 농산물, 수산물하고 관련된 그런 데에서 업체에서 들어와서 자기 상품을 홍보를 하면서 수익을 얻게 되면은 그런 것도 수익을 쉐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페 운영 시 꼭 알아야 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카페 컨셉 잡기입니다. 아까 제가 카페 만드는 거는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카페 만들기 바로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카페 만들기는 이렇게 쉬운데요. 그런데 컨셉을 잡는 거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맘카페를 키우기 전에 이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컨셉을 바꾸면서 회원도 늘지 않고 계속 헛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페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카페 컨셉은 어떻게 잘 잡게 되는지, 잘 잡아야 하는지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인스타보다 컨셉 잡는 게 100배 이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컨셉을 보고서는 운영자가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카페로 자동으로 회원이 유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컨셉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그 카페에서 동질감이나 소속감 이런 거를 느끼고 그 컨셉에 맞는 거를 계속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컨셉이 없으면은 활성화가 불가능하고 성장을 못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카페를 키웠는데 잘못 잡은 카페에서는 컨셉을 잘못 잡은 카페에서는 회원 수가 100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홍보를 해도 회원들이 가입을 하지 않아요. 아, 이거 나랑 맞는 것 같아,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컨셉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다른 카페, 경쟁 카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올리고 있는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초반에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글을 쓰고 이제 카피캣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회원들이 있으니까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 성장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자는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꾸준함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카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 이게 돈이 된다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나도 한번 꼭 해봐야지 라고 이제 강하게 마음을 먹고서는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이 참 1년에서 그거를 1년 동안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한 달, 두 달은 열심히 하다가 세 달째가 되면은 이제 지치고, 아, 그만할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회원들이 유입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수익화가 된다는데 지금 별로 반응이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운영자가 그런 의심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으시고요. 그냥 믿고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하게 게시글도 달고 댓글도 달고 회원들도 유입을 시키면서 계속 하셔야 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은 6개월 동안 내가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카페에 몰입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카페가 너무너무 잘 되면서 한 달에 정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잘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또 이제 이렇게 수익화가 되려면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그 임계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 때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 곡선을 이렇게 타면서 바로 성장하길 바라는데 사실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거의 그냥 수평선처럼 이렇게 쭉 가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딱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서 티핑 포인트가 되면서 쫙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오르는 것이 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제 생각엔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작하실 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넘어갈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잡수고 시작을 하셔야 되세요. 매달 그 어느 정도 직장인 월급 이상의 그 수익이 창출되는 카페인데 한번 잘 해놓으면은 평생 연금처럼 매달 돈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쉽게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도전해서 다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제 일부분만 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 되겠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찐 컨텐츠예요. 초반에 제가 운영자가 계속 글을 써주고 댓글을 써주고 이제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그냥 내 카페에 맞는 컨텐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자기가 편한 내 마음대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카페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카페 컨셉에 맞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카페 회원들이 원하는 정보가 어떤 건지 그리고 회원들이 이 카페에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회원들의 고민이 뭔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써줘야 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카페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 이제 동질감, 소속감을 느끼고 매일매일 카페에 방문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카페에 들어와서 게시글을 읽고 댓글을 달고 대댓글을 달고 이렇게 카페 죽순이가 되도록 이제 우리가 운영자가 분위기도 만들고 게시글을 써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찐 컨텐츠예요. 찐 컨텐츠. 이제 게시글 잘 되는 카페. 처음에 잘 되는 카페, 경쟁 카페에 가서 벤치마킹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카페에서 회원들이 어떤 글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글이 조회수가 높은지, 그리고 이제 회원들이 댓글과 대댓글에 많이 달린 글이 어떤 글인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원들이 좋아하는 글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런 컨텐츠로 열심히 쌓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아서 회원들이 유입이 되고 거기에서 동화가 되어서 글 쓰고 댓글 달고 하면서 카페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경쟁자를 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페를 개설을 하면 나도 누군가의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비슷한 컨셉의 카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요. 나의 그런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누군가의 경쟁자였고 그리고 내 경쟁자도 오늘 내일 계속 생기는데 이거를 보고서는 전전긍긍하면서 경쟁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거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말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자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3개월, 6개월을 견뎌내고서는 이제 카페를 활성화시키고 수익화시킬 단계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생겼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카페 활성화, 카페 수익화를 이뤄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경쟁자는 나를 성장시키는 런닝메이트입니다. 함께 가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키울 때, 저 혼자 키울 때는 사실 그냥 제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글 올리고 뭐 이제 카페 회원 유입 작업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경쟁자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제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회원 수가 유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카페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고, 더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작업을 했다면은 경쟁자가 생긴 걸 딱 파악하는 순간은 하루에 2시간씩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가 있을 때는 제 카페가 더 빨리 더 급속도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왜 카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시고 카카오톡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그 구독자나 회원들이 정보 검색을 통해서 왔다가 보고 그냥 가는 일회성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오지 않으면 내 플랫폼은 그 영양가가 없는 그냥 제자리 걸음인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또 카카오톡 같은 데서는 매일매일 좋은 정보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가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시발성이 되어버리고, 또 내가 그 채팅방을 나가게 되면 그거를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 있는 사람들을 내 카페로 모아서, 내 카페 같은 경우는 회원을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 회원들이 있다면은 내가 이제 필독 공지를 해서 회원들한테 알림이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전체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할 수도 있고요. 그 게시글을 쌓아놓게 되면, 게시글로 작성을 해놓게 되면 그게 카페에 아주 좋은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이 늘어나고 카페 컨텐츠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카페는 그 가치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카페 운영하기 한번 이렇게 보시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카페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뭐 한 달, 2달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아까 그 건물주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내 건물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벽돌을 하나하나씩, 지금은 벽돌 쌓는 게 별로 표시가 안 나고 이 집이 언제 될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지만, 어느샌가 그 건물이 완성이 돼서 거기에 회원들이 들어오고 그 건물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거기에서 좋은 컨텐츠가 계속 이렇게 쌓이고 누적이 된다면 나중에는 자동화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형 네이버 카페 운영하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건지 제가 몇 개를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카페 이름 정하기요. 처음에 그냥 카페 이름을 뭘로 정할까 하면 다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카페가 잘 되면은 그 카페 이름만으로도 이제 상품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이름을 이제 키포리스에다 상품권을 등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카페 컨셉에 맞는 이름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키포리스에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상품권 출원이 되어 있는지. 정말 실제로 어떤 잘 되는 카페 같은 경우는 그 카페 이름을 상품권 등록을 해서 아무나 다른 데서 못 쓰게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브랜드화해서 그 카페 컨셉이랑 비슷하게 내가 다른 쪽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도 만든다거나 상품도 개발한다거나 이런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이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카페명 같은 경우는 먼저 키포리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이 가능한 건지 이제 테스트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름을 그냥 지으려면은 굉장히 막막하죠.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런 카페 이름도 그렇고 되게 많이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살짝 비튼다고 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TV 드라마나 그리고 이제 유행하는 책 같은 거를
살짝 내 카페 컨셉에 맞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 김남도 교수의 그런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굉장히 유행이었었잖아요. 이게 베스트셀러였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카페 중에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잘 맞지 않나요? 그 이제 사장님도 굉장히 아파하시고 이제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거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를 살짝 비틀어서 바꿔서 만든 거고요. 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이런 거 그 TV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살짝 바꿔가지고 슬기로운 뭐 주부생활, 슬기로운 땡땡생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페 이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잘 나가는 TV 드라마나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 그리고 뭐 노래 제목도 괜찮고요. 베스트셀러 책 제목도 괜찮고요. 그리고 영화 제목 같은 데서 조금 살짝 내 카페 컨셉에 맞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바꾸시면은 카페 이름을 쉽게 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카페 아이디, 그 카페 뒤에 이렇게 영어로 붙는 게 카페 아이디거든요. 그것도 이제 간략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키워드만 딱 해갖고 검색을 이제 이용 가능한지 딱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카페 아이디, 카페 이름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페 컨셉 정하기예요. 제가 카페 같은 경우는 컨셉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카페 컨셉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고요. 내가 만약에 그런 유치원 보육교사다. 그러면은 보육교사들의 모임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편의점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의 모임 이런 카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에 그 업에 따라서 그 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커뮤니티형 카페를 만들어 놓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역정보 카페도 이제 굉장히 좋은데, 지역정보 카페는 사실 지역 맘카페나 지역 부동산 카페는 사실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에서 웬만한 지역엔 다 대형 카페들이 있어요. 근데 대형 카페가 있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그 대형 카페에서 그 지역이나 컨셉을 조금 더 이렇게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면 되세요. 만약에 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이제 서울에 또 이제 무슨 강남구, 서초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서울만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서울 서초만 카페가 있을 수 있고 뭐 그 성북구만 카페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있다. 그러면 이제 도움으로 또 쪼개는 거예요. 도움으로 좁혀갖고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학원 선생님이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학원 선생님이니까 내 학원 카페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카페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학원 원생들만 모이는 그런 카페보다는 그 지역에서 학원 정보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카페, 지역 교육 카페도 괜찮아요. 그렇게 지역 교육 카페 하게 되면 그런 교육에 관심 있는, 학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학원들이 내 카페에 제휴업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컨셉을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게시글을 쓰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도대체 회원들을 어떻게 유입시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세요. 이제 회원 유입 방법. 사실 회원 유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제공하는 카페 초대장 보내기가 있어요. 카페 초대장 보내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개가 가능하거든요. 나의 타겟 고객들이 있는 그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그분들한테 초대장을 보내면 되고요. 한 달에 300개.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 보내기, 쪽지 보내기. 이제 카페 침투 마케팅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카페 초대장 같은 경우는 300개를 보내면 10% 정도의 유입이 되거든요. 한 달에 30, 40명 정도. 근데 이거 갖고는 부족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내 카페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타겟들이 모여 있는 데서 목표를 가지고 나는 한 달에 회원수를 300명을 내 카페에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300명이면 이제 하루에 10명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하루에 회원을 10명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초대장 보내기도 보내보고, 쪽지 보내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나랑 이제 그 주제가 같은 사람들,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한테 댓글도 달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들을 유입을 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목표를 가지고 내가 했던 거를 성과를 측정해가면서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은지 측정해가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개선을 바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매일, 매달 얼마 정도 유입을 시키지 목표를 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게임처럼 즐기게 되실 거예요. 아, 이번 달 목표를 300명 잡았는데 회원수가 500명 유입되네. 그러면 너무 즐겁고 재밌게 되거든요. 이렇게 즐기게 될 때 카페가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회원수 늘리기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대장 보내기, 쪽지 보내기, 메일 보내기, 댓글 작업하기 등 그런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해 하시는 거는 회원들이 모였어요. 회원만 열심히 유입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회원들이 글을 안 쓴대요. 그래서 회원수가 1000명이 돼도 글 쓰는 회원이 몇 명 안 돼요.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운영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카페 회원들이 글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카페 게시글들이 이제 내가 운영자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그런 게시글을 하게 되면 그냥 정보를 받아가려고만 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나의 정보도 나누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 자체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이제 게시글로 분위기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시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약간 이렇게 남들 앞에 꺼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그거를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게시글 쓰는 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댓글 쓰는 거를 또 이제 어렵지 않고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운영자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지역에 여기 이사 와서 잘 모르겠는데 맛집이 어디가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미용실 어디가 이제 잘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게시글 쓰기는 쑥스럽고 용기가 안 나지만 내가 아는 걸 이 사람이 질문을 하네 이렇게 하고서는 거기에 또 댓글을 또 열심히 달아주는 회원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항상 고맙다, 이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댓글을 달아주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뿌듯해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 활동을 하는데 재미를 느끼게 되고 거부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회원들이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카페 분위기에 이렇게 융화가 돼갖고 동질감, 소속감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운영자가 그렇게 원하던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종적인 목표, 카페 수익화하기. 이제 카페 회원도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게시글도 글도 잘 써요. 그래서 카페 활성화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카페 수익화잖아요. 그래서 카페 수익화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것도 되게 이제 고민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카페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운영자가 내 카페를 수익화하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업체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미리 운영자한테 쪽지를 보내거나 뭐 채팅이나 이런 걸로 문의를 합니다. 이미 그분들은 다른 데서 많이 해왔던 분들이에요. 카페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카페에서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비공식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카페는 이제 한 달 제휴 수익이 얼마고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면은 그분들이 조건이 맞으면 오케이 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제휴업체가 입점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초반에는 그냥 무료로 이제 좋은 일을 하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아니면은 내 카페에 있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료로 도움이 되는 협력업체를 무료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공지를 해서 협력업체 모집을 한다고 공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무료로 이제 그런 카페 카테고리 만들어주고 정보 제공할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였을 때 20개의 업체가 이제 들어왔다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운영자가 이거를 이제 유료로 전환하라고 합니다라고 이제 공지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절반은 계속 남고 효과가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 남고 했는데 나 매일 글도 쓰기 힘들고 글 올라가도 별로 효과가 없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공지를 보고서는 또 다른 분들이 지원을 하세요. 유료라고 공지를 했어도 다른 분들이 지원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만큼 아니면 더 그 이상 사람들이 카페 제휴업체로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컨셉에 맞는 내 카페에 저분의 어떤 사업이 오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은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면 쪽지를 보내도 되고 요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번호 같은 거 항상 오픈해 놓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장님의 그런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요즘에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보다 안전하게 내 카페에서 타겟에 맞는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사업에 날개를 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입점하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보시고 맞는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흔쾌히 오케이 하시고 입점을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휴업체 그런 를 늘리고 수익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형 네이버 카페 운영하기에 대해서 카페가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고 어떠한 컨셉으로 운영을 했을 때 회원들이 유입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수익화가 가능한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네이버 카페의 비밀을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멀리 나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런 수익형 네이버 카페 운영하기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